노년을 불행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즐겁고 행복한 삶을 지켜낼 수 있는 근원을 가지지 못한 이들은 인생의 매 순간이 버겁기 마련이다. 하지만 모든 행복을 자기 안에서 찾는 이들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 찾아오는 피할 수 없는 매 순간을 결코 불행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노년기다. 노년에 맞서는 최고의 무기는 무엇일까? 노년에 맞서는 최고의 무기는 바로 학문을 익히고 의덕을 널리 실천하는 것이다. 인생의 매 시기마다 이를 잘 실천해 간다면 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 놀라운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미덕이란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절대 우리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며 인생을 값지게 살아왔다는 자의식과 수많은 미덕을 행했다는 기억이 어마어마한 기쁨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노년기가 불만스러운 4가지 이유. 대체로 노년기에 접어드는 것이 불만족스러운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이유가 존재했다. 첫째는 활동이 부자연스러워진다는 점. 둘째는 체력이 노쇠해진다는 점. 셋째는 육체적인 쾌락을 느낄 수 없게 된다는 점. 넷째는 죽음이 코앞에 다가온다는 점이다. 노년의 나이에도 제대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 카이쿠스는 집정관직을 2차례 지냈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 17년이 흐른 뒤에는 유명한 연설문을 남긴 바 있다. 그는 노년의 나이에 시력을 완전히 잃은 불운을 겪었다. 하지만 로마의 원로원이 피로로서와 평화 조약을 맺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할 때 그는 잠시도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다. 시인 엔니우스는 이를 한편의 시로 옮긴 바 있다. 지금까지 꼿꼿하게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어떠한 광기에 사로잡혀 제대로 서지 못하고 이토록 흔들리고 있는가. 시의 나머지 부분들도 꽤나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비단 이 작품뿐만 아니라 아피오스의 연설 내용도 그대로 남아있으니 누구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처음 집정관의 자리에 오르고 10년이 흐르고 나서야 두 번째로 집정관의 자리에 올랐다고 한다. 처음 집정관의 자리에 오르기 전에 감찰관으로 활동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피르루스와 전쟁을 벌이던 당시에는 노년에 접어들고도 남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의 업적이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때문에 노년의 나이가 들면 제대로 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마치 배를 조종하는 기잡이는 고물에 앉아서 키만 잡고 있으니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처럼 말이다. 누군가는 돛대에 오르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통로를 바삐 움직이기도 하며 배 안에 고인 물을 퍼내느라 바쁜 자들만 눈에 보이는 까닭이다. 오히려 노인들이 세부 사항을 잘 기억한다. 노년기가 되면 기억력이 감퇴한다는 말도 있다. 물론 기억력 훈련을 소홀히 하거나 태생적으로 둔한 사람이라면 그럴 수도 있다. 정치가 테미스토클레스는 아테나의 시민들 이름을 전부 기억하고 있었다. 그가 노년기에 접어들어 아리스테이데스를 위시마코스라고 불렀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매경원한도 지인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버지 이름과 할아버지의 이름까지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또한 세상을 떠난 이의 묘비명을 보고 누구였는지 고민하게 되리라는 염려를 한 적도 없다. 오히려 묘비명을 보면 고인들에 대한 기억이 다시 머릿속에 떠오를 정도다. 게다가 나이든 노인들이 비상금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건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오히려 노인들은 본인과 연관된 모든 것들, 가령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날짜와 사업상의 약속, 그리고 돈을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 등은 명확히 기억하는 편이다. 노인이 된다는 것은 오히려 즐거운 일이다. 카이킬리우스 스타키우스의 다음과 같은 시구는 더욱 의문스러움을 안겨준다. 또한 노년기에 접어든다는 것이 가장 끔찍한 이유는 바로 젊은이들이 노인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노인이 된다는 것은 오히려 즐거운 일이다. 지혜로운 노인들이 뛰어난 자질을 타고난 젊은이들을 보고 즐거움을 느끼듯이 젊은이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음으로써 더욱 풍요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듯이 젊은이들도 지혜를 나누어주고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노인들의 가르침을 감사히 생각한다. 진짜 쓸모 없어진 것은 당신의 늙은 몸이 아니다. 인간이란 자신의 힘을 알맞게 사용하되 내 능력에 맞도록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크로토나의 밀론이 했던 말보다 더 수치스러운 발언이 있을까? 노인이 된 밀론이 경기장에서 열심히 훈련 중인 선수들을 지켜보다가 자신의 양쪽 팔을 보더니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아, 이제 내 몸뚱이는 쓸모가 없어졌구나. 하지만 진짜 쓸모 없어진 것은 바로 수다쟁이 당신이다. 한때 운동선수로 이름을 날렸던 것은 당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허파와 팔이 튼튼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나약한 말은 섹스투스 아일리우스도, 그보다 여러 해 전에 티베리우스 코론카니우도, 최근의 법률가 푸블리우스 크라수스도 입에 올린 적이 없었다. 그들은 시민들을 위해 입법 절차에 힘쓰고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도 법률가로서 해박한 지식을 적시적소에 사용한 바 있다. 노년기의 원숙은 자연의 섭니다. 인생은 정해져 있다.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단 한 번 정해진 길을 가야만 한다. 그리고 인생의 매 단계마다 정해진 특성이 있기 마련이다. 유년기에는 나약하고 청년기에는 활기가 넘치며 중년기에 접어들면 위험을 갖추고 노년기에는 원숙해진다. 이러한 특성들은 마치 제철이 되어야만 그 열매를 거두어 들일 수 있는 자연의 섭리와도 같다. 태어난 것이 헛되지 않게 열심히 살았다면 충분하다. 나는 귀로 듣고 글로 읽고 내 글에 인용했던 많은 이들을 직접 만나보고 싶은 심정이다. 일단 그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나서고 나면 그 누구도 나를 잡아 끌거나 펠리아스처럼 나를 펄펄 끓는 물에 넣어서 회춘시키지 못할 것이다. 설사 지금 나이에서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게 해준대도, 요람에 눕게 만들어준다고 해도 나는 단호하게 거절할 것이다. 이제야 길고 긴 경주가 끝나고 결승선에 들어왔는데 또다시 출발선으로 끌려가고 싶지는 않다. 다시 살게 된들 무슨 이득이 있을까? 삶 자체가 고행이 아니던가. 만약 어떠한 즐거움이 있다고 한들 언젠가는 한계가 찾아올 것이다. 그렇다고 유수한 철학자들이 그러했듯이 지난 삶을 한탄하려는 것은 아니며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후회하는 것도 아니다. 나는 세상에 태어난 것이 헛되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이다. 인생이라는 거대한 연극의 마지막 장이 노년이다. 노년은 인생이라는 거대한 연극의 마지막 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지겹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지치지 않고 나아가야 한다. 늙는다는 건 이제껏 입어본 적이 없는 나부로 만든 옷을 입는 것이다. 미국의 시인 시어도어 로스케의 말이다. 2022년 9월 한 달 동안 우리나라 인구가 9만 명 감소했다고 한다. 새로 태어나는 아기가 점점 줄고 있기 때문이다. 다들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전 세계 꼴찌 수준이다. 그에 따라 고령화 속도는 당연히 세계 1위이다. 일본보다 빠른 속도이다. 이 지표들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가? 세상은 아직도 그리고 앞으로는 더더욱 노인들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필요로 한다는 뜻이다. 2020년 기준 한국의 기대 수명은 83.5세이고 퇴직이 종용되는 정년은 아무리 많이 쳐져도 65세이다. 그렇다면 20년에 가까운 세월을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한단 말인가? 그러기엔 20년은 너무나 긴 세월이다. 수명의 무려 4분의 1이야. 축구로 치면 아직 후반전이 한창이다. 일할 젊은이는 점점 줄어들 것이고 정년은 점점 뒤로 밀릴 것이다. 당신은 아직 현역이다. 세상은 아직 당신을 필요로 한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에서 단 하나의 진리는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는 것뿐이다. 늙으면 몸에 여기저기가 말을 듣지 않고 아파온다. 통증은 몸이 우리에게 허락된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신호에 불과하다. 비록 고통스러울지 언정 나의 늙음의 서러움을 느낄 필요는 없다. 너희 젊음이 너희 노력으로 얻은 상이 아니듯이 내 늙음도 내 잘못으로 받은 벌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내 남은 삶에서 가장 젊은 날이다.